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는 간첩이 아닌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력의 편에 선 방첩사를 폐지하기로 하고 본연의 방첩 기능만 국방방첩본부에서 맡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가 부대 해체를 막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부대 개혁 TF로 이름 붙인 전담팀은 이달 초 방첩사 일부에 비공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및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 대통령실, 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방첩사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부대원까지 동원한 로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부대원들의 동요를 의식한 듯 계엄과 정보기관의 절대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비상계엄 출동 당시 어떻게 정의롭게 소극적으로 행동했는지 소명 자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부대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부정 여론이 발생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을 위한 별도의 실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대 폐지와 부대 존치라는 정반대의 임무를 두고 방첩사 내부에서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첩사 TF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권력 안보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은 국방 분야 핵심 국정과제라며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첩사의 부대 존치를 위한 TF에 대해선 국방부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군은 12.3 비상계엄의 도구였습니다. 특전사와 수방사는 국회 봉쇄에, 간첩을 잡아야 할 방첩사는 아예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쥐어준 무기가 국민을 겨눴습니다. 이제 건장한 계엄군들이 이걸 밀치고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꽤 오래 전에 진행이 됐는데 이거 예상치 못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다. 꿈인가? 국군 방첩사령부 12.12 군사 반란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사조직이 된 보안사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 사건 이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계엄 준비 문건 의혹까지 더해지며 안보지원사령부로 역할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권한을 되살려 다시 방첩사를 권력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방첩사가 권력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권한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마땅히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제도 장치가 변변치 않아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방첩사의 수사권과 보안조사권을 박탈하고 본연의 업무인 방첩 기능만을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평을 수집해 군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신원조사 기능도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군을 정치 군인으로 전락시키고 비민주적인 권력을 누리는 행태를 전문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넘어 12.3 비상계엄처럼 위법한 명령은 아예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항명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걸 거부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불법적인 명령, 반헌법적인 명령 이런 것이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거거든요. 군인 복무기본법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육군은 복종의 최우선 대상을 헌법에 두고 헌법을 위반하는 자들에게 충성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출동시켰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고 선관위 서버를 빼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방첩사를 지휘한 여인형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계엄 선포 전부터 내란에 함께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지시에 따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근데 서버를 떼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서버를 카피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7달이 지나서야 여인형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시계엄이 불가능함을 직언했지만 역사적 퇴보를 막기에는 부족했다며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호하게 군복을 벗겠다고 결단해 지휘 체계에서 벗어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군 통수권자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불과 서너 시간 동안 의지 없는 도구로 쓰였다고 윤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증 혐의로 추가 구속된 데다 특검 수사도 본격화되자 태도를 바꾼 걸로 보입니다. 여 전 사령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국민과 재판부의 뜻이 무엇인지 느끼게 됐다며 더 이상의 증인신문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행위에 상응한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다만 명령에 따른 방첩사 부대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달 29일 공수처는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부임한 여 전 사령관 주도로 방첩사가 육해 공군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개인 신상 정보와 민주당 인사들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다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문건 중에는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도 있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근무했거나 모임을 가졌던 군 판사와 군 검사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때 사법부 역할을 넘겨받는 군사법원과 수사기관인 군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강욱 라인을 배제하려 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이 같은 문건들을 토대로 사실상 전군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여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충암고 동문입니다. 공수처는 관련 문건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이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요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고 그 인원들을 잡아 구금시설인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여 전 사령관이 직접 불러준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는 물론 박찬대, 정청래, 김민석 등 국회의원들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모두 14명이었습니다. 명단을 받아 적은 김대우 수사단장은 이들의 혐의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지만 여인형 전 사령관은 혐의는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체포라는 단어를 쓴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시 합수단의 임무는 계엄 사범을 체포하는 것이며 사령관이 잡아서 이송시키라는 말은 체포해서 이송시키라는 의미로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여인형 전 사령관이 방첩사 대원들에게 출동을 서두르라고 재촉했고 방첩사에 자체 구금시설이 있는지도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계엄이 해제된 뒤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없앨 수 있냐고 물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